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를 시작할 텐데요. 사실 이 주제는 이 자체만으로도 뭐 하나의 한 학기의 교과목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아주 큰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주 짧게 자, 이러한 분야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조금 소개만 하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독립된 하나의 교과목으로 아마 다른 교과목에서 또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동영상 두 개를 준비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무엇냐에 대한 설명을 기초적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래티지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는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휘 이펙트라고 하는 현상을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한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일단 서플라이 체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supply chain is a concept describing the flow of materials. 자, 일종의 개념이다. 근데 이제 어떤 materials가 흘러다니는 것을 설명하는, describing 하는 컨셉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materials에는 인포메이션도 포함되고 뭐 돈도 포함되고요. 이런 서비스도 포함되고 그리고 어떤 재화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해서 정보, 돈 뭐 이런 것까지 다 뭔가 이제 이 흘러다니게 될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From suppliers to the end customers. 최초 공급자에서부터 최종 end customer까지 연결되고 있다. 자, 그런 것이 서플라이 체인이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a total system approach, total system approach다. To managing the entire flow of materials, information, services from supplier to the end customers.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매니징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아직 뭐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감은 오지 않지만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 텐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업에. 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 컨트롤이라는 주제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재고 관리를 잘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업이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를 그대로 자기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강점으로 가지지 않는 다른 어떤 기업의 기능들은 외부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회사, 스포츠용품 나이키라는 회사는 마케팅과 R&D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생산은 이제 로우 코스트 컨트리, 즉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에다가 많이 아웃소싱을 주고 있죠. 뭐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도 그렇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뭐 그렇고 아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고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뭐 어느 특정 부품의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어느 협력업체는 뭐 동남아시아 어디에 가 있고 제조하는 제조 공장은 또 어디 베트남에 가 있고 뭐 이게 막 흩어져 있단 말이죠. 연구소는 또 어디 뭐 한국에 들어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일들을 아웃소싱을 주기도 한 이런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Lean Manufacturing, Lean Operations 이런 거 개념을 공부했는데요. 자,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 저 뒤에 이제 우리가 Mass Customization 이라는 용어를 아주 재미난 용어인데요. Mass Production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두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좀 이따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라고 불리는 물류의 중요성. 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뭐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데 뭐 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도 가야 되고 A 지점에서 뭐 D 지점으로도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각각 A에서 B, C, D 각각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 함께 어디까지 이동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흩어질 거냐. 즉 물건을 배송하는 채널도 중요하고 그 라우트 길도 중요하고 뭐 배로 나를 거냐 트럭으로 나를 거냐 뭐 비행기로 나를 거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특히나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에 우리 전 세계가 한번 위기를 좀 겪으면요, 이 물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죠. 자, 이런 모든 어떤 고민들과 노력들이 사실은 그 기업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크게 보면 코스트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해진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빨간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늘 우리 협력업체도 물건을 10개 달라고 할 때는 잘 갖다 줬는데 30개를 갖다 달라고 하면 못 갖다 주더라. 자, 그러면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 처리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래서 저런 뭐 이 네 가지 어떤 목적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주제들인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아마 경쟁사들에서 그 제품을 사서 분해해서요, 우리가 요즘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카피 혹은 비슷한 개념의 제품을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벤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웃소싱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뭐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얘기인데요. Many companies are achieving a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 아주 대단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By managing their supply chain operations.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즈를 어떻게 매니지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자, 그 어느 회사의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 회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일종의 노하우 같은 거란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제품을 어떻게 재고 관리하고 어떻게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어떻게 아웃소싱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카피나 모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은 그 기업의 아주 고유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면 all facilities, functions,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flow and the transformation of good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들의 어떤 흐름과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에 관련된 그런 모든 facility, 뭐 시설들, 기능들,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From raw materials to customer, as well as the associated information flows. 정보도 함께 흘러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서플라이 체인이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unintegrated group of processes to source, make, deliver product. 그러니까 뭐 부품들, 재료들을 소싱을 하고요, 만들고요, 배달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서플라이 체인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엔드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막 여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팔 때는 이제 리테일 스토어에서 팔고 있겠죠. 근데 이 리테일 스토어에 물건이 배송되기 위해서 어디선가 커다란 디스트리뷰션 센터, 즉 커다란 창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어느 물류 거점 지역이죠. 이런 창고 같은 곳에 물건이 배송될 때도 뭐 세계 각국이 흩어져 있는 이런 팩토리에서 물건이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배송이 될 거고요. 그다음 배송되는 방식도 뭐 기차나 배냐 트럭이냐 다 다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배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건을 주는 서플라이어들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이걸 뭐 티어 1 서플라이어, 그 전에 있는 서플라이어는 티어 2, 그 전에는 티어 3 서플라이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즉 원재료에서부터 고객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연결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여러 플레이어들을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어느 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아마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이 팩토리에서 제조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배송되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엔드 커스터머가 물건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고 즉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과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잘해야지 이 전체가 잘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의 경쟁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이 왜 어려우냐? 그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생기는 거겠죠.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고울이라고 한다면 respond to uncertainty in customer demand. 자, 고객의 수요에 있는 불확실성. 고객의 수요는 원래 불확실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Without creating costly excess inventory. 어떨 때는 물건을 많이 사가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작게 사가는 고객이 있다. 그럼 늘 고객에게 원활히 물건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한 재고는 비용을 크게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작게 가져가면서 고객 수요가 이제 불확실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은 점들이 생기죠. 고객에게 물건을 늦게 배송한다든지 뭐 100개를 달라 그러는데 80개밖에 못 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피하려면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좋은데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재고는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과도한 인벤토리는 큰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재고 관리도 배우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플라이 체인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왜 생기느냐? 과연 이 불확실성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incomplete demand forecasting, inaccurate demand forecasting. 수요 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죠. 아주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는 것도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거고요. long variable lead time. 물건을 내가 주문하고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 타임인데 그것이 길고 그리고 variable하다는 거지. 내가 물건 주문하고 뭐 5일 만에 딱 오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7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고요.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10개를 주문했는데 10개가 오긴 왔는데 너무 늦게 왔다든지 협력업체로부터 배송을 받을 때 너무 늦게 받으면 이것도 불확실성을 우리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불확실성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incomplete shipment, 물건 배송 받았는데 뭐 몇 개가 빠졌다든지 뭐 그런 실수가 물류상의 어떤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덕트 체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 A를 생산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했는데 고객들이 제품 A를 조금 변형해서 가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다 부품도 변화해야 되고 제조 과정도 변화해야 되고 늘 동일한 제품만 고객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불확실성을 유발하고요. 배치 오더링. 자, 이 배치 오더링은 우리가 이제 배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면 우리가 대응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뭐 10개 주세요, 20개 주세요, 15개 주세요, 이렇게 뭐 이 정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데 평상시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300개 주세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300이면 고객도 나한테 300개씩 주문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00개를 달라고 하니까 대응하기 힘들죠. 우리가 협력업체에게 주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업체도 우리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그냥 그 고객사라든지 우리 회사가 주문을 할 때 그 배치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협력업체들, 공급사들은 대응하기 힘들어지니까 불확실성이 아마 유발될 것이다. Price fluctuations and discount. 가격이 막 변화해요. 가격이 변화하니까 우리가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도 협력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늘 고정된 가격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사면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사면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정보 때문에 주문하는 업체가 공급업자에게 큰 수량의 주문을 하게 되면 그 공급업자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수요가 고객들이 이 정도 물건을 원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flated orders, 이거는 이제 팽창된 주문이라는 건데요. 팽창된 주문,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일주일에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객사인 A, B, C사에게 우리가 나눠주는데 물건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50개 달라 그러고 30개 달라고 20개 달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에 100개 만든 걸 5대 3대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50개 30개 20개 주면 되죠. 근데 고객이 만약에 여기서 100개 달라 그러고 60개 달라 그러고 40개 달라 그러면 어차피 수요가 200이니까 우리는 100개밖에 캐파시티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중요한 고객들이니까 이 100개의 물건을 100대 60대 40, 다시 말하면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50개 주고 여기다 30개 주고 여기다 20개를 주는 거야. 나름대로 공급업자로서는 형평성 있게 잘 준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A 업체의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개 필요하다고 했더니 나한테 50개밖에 안 줬잖아. 이게 이제 비율로 나눠주니까 그렇구나. 만약에 A사가 정말로 100개가 필요하면 다음부터 주문을 100개 달라고 하겠어요? 100개 달라고 하니까 50개, 절반밖에 안 주네. 다음부터는 이 주문을 할 때 200개 달라고 주문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B 회사도 하고 C 회사도 한단 말이지. 즉 자기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뻥 튀겨서, 즉 inflated, 즉 팽창시켜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할 때 200개 달라 그러고 120개 달라 그러고 80개를 예를 들어서 달라고 한다. 2배씩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공급업자인 우리는 수요가 어떻다고 여기겠어요? 200, 300. 수요가 400개구나. 일주일에 400개의 수요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부터 일주일에 400개를 주려고 막 물건을 만들어놔. 생산 직원도 많이 뽑고 시설도 더 늘렸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렇게 이제 줄 능력을 준비했는데 100개, 60개, 40개 달라 그러면 우리는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이렇듯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서플라이 체인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독립된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교과목이 있으니까요. 그때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수리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 소개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까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이제 숯이죠. 초밥이 있습니다. 초밥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초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초밥 식당에 갈 수 있겠죠. 예. 일식집이죠, 한마디로. 예. 가격도 아주 비싸고요.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초밥을 먹으러 이런 어떤 푸드 코트에 가면 우리 이렇게 회전 초밥집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컨베이어 벨트 레스토랑이라 붙였는데요. 그래요, 회전 초밥이에요. 자, 그럼 여기 가서도 우리가 초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통 일식집보다는 훨씬 싸죠. 자, 근데 일단 가격을 떠나서 분위기를 떠나서 초밥을 원하는 사람에게 초밥을 제공하는 자,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일식집과 회전 초밥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고객이 이렇게 있는데 고객은 수시를 이제 뭐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혹은 내가 무슨 수시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즉 셀렉트 수시를 고르는데 뭘 보고 고르냐면 전통 일식집은 들어가서 메뉴판을 고르죠. 메뉴판에다가 이제 음식의 이름을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저 멀리서 나에게 이제 수시가 이게 흘러오고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수시 그 자체를 보고 초밥 그 자체를 보고 뭘 먹어야겠다를 판단하겠죠. 훨씬 더 실감 나겠네요. 자, 두 번째. 이 수시를 내가 언제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전통 일식집은요. 기존에 가봤더니 주문하고 나서 몇 분 정도를 소요한 후에 주방에서 초밥이 내 식탁으로 들어오더라. 자, 그런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일식집은 이 회전 초밥집은 어때요? 회전 초밥집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어떤 그 초밥이 흘러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내 앞에 있는 고객들이 저걸 집지 않는다면 나는 몇 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저걸 내가 먹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자, 이 나오는 수시를 기다리는 것도 전통 일식집에서는 일종의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일단 약간 이렇게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좀 불평불만이 쌓일 거예요. 자, 근데 이 회전 초밥집은 내 눈에 보고 있잖아요. 저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몇 초 있다가 저걸 먹게 되겠구나. 자, 그런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실감나고 자신감에 차 있고 확신이 드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번에는 주방장의 입장, 즉 그냥 기업으로 따지면 매니팩처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방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수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자, 전통적인 일식집에서는요, 주문을 일단 받아야 돼요. 메뉴판에 고객이 무슨 음식을 주문하면 서빙을 하는 사람이 그 주문이 무슨 수시를 주문했다라는 것을 이 주방에게 이제 알리게 되겠죠. 그거를 받고 나서 알아차리는데, 이 회전 초밥은
After looking at the vacant places on the conveyor belt. 분명히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연어 수시를 올렸는데 그게 지금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만들어야겠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가운데 서서 컨베이어 벨트에 흘러가는 수시를 쭉 보고 어떤 게 좀 모자라네. 그러면 그걸 지금 바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리죠. 그 다음에 how many to make,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가, 이 판단도 주문 전통적인 일식집은 주문 받고 나서 알 수 있는데요. 회전 초밥집은 마찬가지. 직접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바로 내가 이건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새우 초밥이 인기네. 새우 초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자, 이런 걸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즉 수량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Understand the customer's taste and preference. 자, 고객이 과연 입맛이 요즘 어떻고 선호도가 어떤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통 수시집은요. 저 뒤에 숨어 있는 주방에서 알아차려요. 주문서가 들어온 걸 보고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걸 알아차리는데 컨베이어 벨트는 바로 수요가 일어나는 바로 그 actual spot에서 바로 알아차리죠. 요즘 이런 게 인기구나.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내가 고객 입맛이 뭐니까 지금 내가 무슨 뭐 참치를 지금 빨리 손을 좀 초밥을 쌀 준비를 해야겠다. 미리미리 준비도 좀 할 수 있고요. 자, 방금 두 가지의 초밥을 제공하고 초밥을 고객들이 수요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두 가지의 종류의 오퍼레이션들을 봤는데요. 자, which type do you prefer between traditional restaurant and the conveyor belt restaurant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고객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력에서 볼 때, 물론 가격하고 분위기 이런 거는 가격은 전통 수시집이 훨씬 비싸고요. 막 1인분에 막 10만 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조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조용히 담화를 나누기 좋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얼마나 빨리 정확한 수량으로 제때제때 필요한 것을 고객에게 제공하느냐. 여기에 아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아마 컨베이어 벨트 레스토랑이 더 좋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전통적인 일본 수시집과 컨베이어 벨트 레스토랑의 그 디퍼런스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두 군데가 오퍼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달라. 이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다른 거예요. 뭐 또 스페시피컬리하게 얘기하면 서플라이 체인 스트래티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요. 서플라이 체인 스트래티지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냐면 푸시 시스템과 풀 시스템 뭐 이렇게 불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리인 오퍼레이션즈에서도 이 용어를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이면 전통적인 그 공급 방식이 먼저 서플라이어가 매니팩처러에게 부품을 제공하고 매니팩처러가 물건을 만들고요. 그것을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일단 거점 커다란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리테일러에게 나눠주고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하게 되죠. 자, 그때 전통적인 방식은요. 일단 제품들을 저 고객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푸시 방식으로 그냥 계속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일 끝에 이제 고객이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객이 제품을 당겨가는, 풀해가는. 그때 이제 고객이 물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제품을 고객 쪽으로 밀어 넣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푸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풀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풀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 과거의 풀 시스템의 대표적인 업체가 뭐 PC 업계로 따지면 예전에 이제 델 컴퓨터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주 고전적으로 이 풀 시스템을 잘 활용했던 회사인데, PC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IBM이나 뭐 이런 컴퓨터 제조 회사들은 미리 만들어서 리테일러 샵에다가 갖다 놓았을 때 고객이 사간 반면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고객들이 그냥 주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로부터 물건을 받고 거기서
조립만 해서 그냥 바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풀이라고 해놓은 요 범위가 훨씬 넓어졌는데, 그 말은 이 고객이 어떤 주문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시는 미리미리 작업해 놓겠다는 뜻이고, 풀은 고객이 물건을 잡아당겼을 때 그때 비로소 작동을 한다. 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산업계에서 이런 풀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원활히 되려면 고객이 주문하고, 여기 고객이 주문하고 나서, 그러니까 푸시는 미리미리 뭐 이렇게 물건을 뭐 이 정도까지 과정까지 가공을 해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고객이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풀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협력업체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고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제 virtual integration, 다 다른 회사고 다른 엔티티들인데 이게 가상의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마치 한 회사처럼 다 통합된 유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지 아주 스무드하게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자, 이런 여러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풀 시스템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상황은 풀 시스템이 어울릴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은 풀 시스템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풀 시스템이 is not the absolutely right answer for every industry.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right answer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we have to perform and manage different supply chain strategy for different industry or product. 그 산업군과 제품 등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supply chain strategy를 다르게 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supply chain strategy가 있고 거기에 어떤 제품들, 어떤 특성을 가진 제품들 혹은 산업군이 각각의 supply chain strategy를 필요로 하는가. 자, 이런 데 대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supply chain management가 무엇이고 거기에 이제 supply chain의 스트래티지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풀과 푸시 시스템을 그냥 크게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supply chain 스트래티지가 있는지 몇 가지 종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군에 각각이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supply chain 매니지먼트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